제일 첫 번째 문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상식적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 판단이 지금 뭐였냐면 자기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발견을 하면 그러면 원하는 바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여러분 공동체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상식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 제일 첫 번째부터 얘들아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인식이 등장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보편적 인식이 딱 눈에 띄자마자 여러분 다음에 나올 내용 바로 예측할 수 있죠. 무슨 내용 나올까요 여러분? 이 보편적 인식과 반대되는 어긋난 새로운 인식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다음에 나올 내용은 어긋난 이거에 어긋난 새로운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 인식을 설명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얘들아? 맨슈어 올슨이었거든? 읽었지? 안 읽었냐? 얘들아 맨슈어 올슨이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러면 보편적 인식은 사람들은 무조건 여러분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럼 우리는 여러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모두 다 같이 행동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일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므로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공동 목표인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시에서 아까 위에 나왔던 개념이랑 연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뭐지 얘들아? 공동 목표를 이루게 될 공동의 얘들아 행위를 하게 될 전제는 뭐죠? 노동의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의 개인적 이익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개인의 얘들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공동의 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얘는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하지 얘들아? 공동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보편적인 인식에서는 내 개인의 이익이 공동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공동체에 어떤 참여하는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6번째 줄 한번 봐봐. 그러나 맨슈어 올슨은 그럼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맨슈어 올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올슨은 합리적인 개인이 언제나 비용보다 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편적 인식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자, 정리. 차이점 나왔거든요. 어느 부분이 차이점이 생기냐면 전제의 차이점이 생기네요. 여러분 예의 전제하고 예의 전제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뭐예요? 우선 여러분 예의 전제는 뭐지 얘들아? 자신의 이익이 증진되는 거야. 맞아. 근데 여러분 후전은요? 뭘 전제한대요? 이익이 들어갔는데 뭘 고려해? 비용도 고려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차이점은 얘는 비용과 여러분 이익을 고려해서 여러분 이익 증진에 대해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자하고 후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전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익만 있으면 무조건 공동행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후자는 여러분 비용과 이익을 모두 고려해서 행동이 나타날 거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차이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의를 제기했다는 건 여러분 무조건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들아 항상 공동 목표를 추구해서 여러분 행동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올슨은 공공재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 왜 이런 행위가 안 나오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야. 이 행위가 왜 안 나오는지 설명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합리적 개인이란 말 썼거든 얘들아. 그러면 합리적 개인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 이 이론들은 정치학에서나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경제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합리적 개인은 뭘 하는 사람을 합리적 개인이라고 할까?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뒤 설명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이잖아. 그럼 합리적 선택은 뭘 할까?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는 여러분 이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걸 합리적 개인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나중에 연결할 수 있어요. 한번 다 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
우리 시장에서 구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재화는 사유제에 해당하는데 이 사유제는 여러분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대. 경합성과 배제성. 경합성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 내가 만약에 사재기를 하면 아무도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죠. 이게 경합성. 배제성이라는 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시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을 안 사면 여러분 영화를 볼 수가 없죠. 이게 배제성.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러나 도로나 공원이나 치안이나 환경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공공재는 비용의 지불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가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래. 자, 비용의 지불 여부 이거랑 상관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배제성이 없어. 맞아. 그러면 얘는 배제성을 갖고 있지 않죠. 자, 근데 모두에게 소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여러분 무슨 성질이 없어요? 경합성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소비를 해도 누구도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경합성이 없죠. 자, 그리고 뒤에서 설명해줬어. 소비 과정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은 적용되지가 않는다. 자, 그러나 이 때문에 사유제와는 다르게 공공재에서는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임승차가 발생하는지 뒤에 나오네. 개인, 합리적인 개인은 자신의 비용을 여러분 처리할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공공재의 이익을 여러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임승차라고 하는 애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비용과 이익의 관점으로 본다면 비용은 어떻게 하는데? 안 드는데 이익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장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한 거야? 합리적 선택이지.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은 여러분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할 건데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거니까 공공재에서는 여러분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무임승차라는 게 여러분 제일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세금을 안 냈는데 나는 공공기관의 공공재를 다 이용해요. 세금을 안 냈으니까 여러분 나는 비용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나는 여러분 나라에서 만들어준 걸 세금을 갖고 만들어낸 건 다 써도 되잖아요. 이게 무임승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얘들아 이 무임승차의 개념은 올슨의 입장이야? 아니지. 아까 얘들아 올슨은 공공재 이론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계점을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은 공공재 이론을 설명한 거지 올슨의 입장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올슨은 여러분 이제부터 올슨의 입장이 나오는 거야. 올슨은 이익집단의 형성을 촉진한 공동목표가 무엇이든 그 구성원이 얻게 되는 혜택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익집단의 형성을 가지고서 여러분 얻게 되는 혜택. 이건 여러분 공공재예요, 사유재예요? 이익집단의 형성을 하고 그 이익집단에서 여러분 혜택을 받는 거.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봐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산업의 노동조합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낸다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두 똑같이 더 나아가서 이러면 같이 얘들아 노조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대요. 그러면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유재예요, 공공재예요? 사유재죠. 내가 임금을 받는 건데 사유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유재에서도 얘들아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공공재 성격 나타나네. 무임승차. 그러면 여러분 분명 보편적 인식에서는 이익만 있으면 누구나 다 공공의 행위를 할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유재 안에서 얘들아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분명 사유재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발생해도 얘들아 뭐가 나타나더라? 무임승차를 하더라.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보편적 인식이 가지고 있던 어떤 행위에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자, 운송조합이 로비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키면 조합원만이 아니라 모든 운송기사가 통과된 법률에서 파생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집단의 구성원들은 무임승차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거죠. 사유재에서도 무임승차가 일어날 수 있다. 자, 파업이라고 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노동자는 오히려 여러분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무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익이 있다고 무조건 집단행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사유재의 공공재 성격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자, 그러면 사유제 안에서도 무임승차가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 사실 이거는 좋은 점이에요, 아니면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여러분 최소화하고 집단 행동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라고 했으니까 해결 방안 나오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개념 여러분 우리가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준다. 그럼 여기 해결 방안 총 몇 가지 나왔지 얘들아? 세 가지 나왔죠. 여러분 첫 번째 규모를 작게 한다. 왜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여러분 무임승차는 안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거 한번 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뭘 하냐면 여러분 내가 이익을 받는 거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제약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제약을 주고,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뭐였지 얘들아? 선택적 유인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공의 얘들아 이런 이익을 얻을 때는 무임승차한 사람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든 말든 이런 선택적 유인책은 참여한 사람들한테 얘들아 보너스 개념으로 더 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익에 차등이 생기니까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쟤는 더 받았네? 그럼 나도 참여해서 더 받아야겠다. 무임승차를 안 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올슨이 얘들아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한 건 여러분 이 무임승차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 보편적인 어떤 특성을 설명을 했어요. 자, 첫 번째 특성이 뭐였냐면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이익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왜냐면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감시와 여러분 처벌을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 왜냐면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감시하려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여러분 줄어드는데 비용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여러분 아까 어떻게 하자? 규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특성이 뭐였냐면 집단행동의 비용은 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익이 가장 큰 혹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부담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비용은 이익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지불을 한다. 이게 두 번째 특성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은 봉사활동을 위한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심리적 위안이나 안정이나 동료들의 인정 이런 것을 이익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은 봉사활동을 할 집단을 조직하고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어떤 집단에 가면 회장만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회장만 맡는 사람들은 자기가 얘들아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하나? 라고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단순히 물리적 이익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네. 그 물리적 이익 말고도 무슨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신적인 여러분 이익도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보면 문제는 여러분 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선생님이 오늘 이 지문을 같이 보고 싶었던 건 저 보편적 인식과 새로운 인식이 나왔을 때 차이점은 뭐였고, 그걸 여러분 이 올슨이 어떻게 얘들아 비판해서 이거를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의 짜임을 다시 한번 같이 보려고 제시를 해봤어.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이 숙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아까 나눠준 방울새 있었죠? 이거 한번 볼게요. 방울새를 한번 보자.